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전국이 가을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여러 축제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축제가 열릴 때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요. 기후 변화 등의 변수 속에서 지속 가능한 축제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지역 축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초빙 석자 연구위원이신 유정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강원연구원 유영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송진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역 축제 현황을 조사했다고요. 예. 강원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네, 최근 5년간 전국의 지역 축제가 19년도 884개에서 올해 1170개로 한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거를 월별로 봤을 때는 4, 5월에 26%, 9월, 10월에 42%가 좀 집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그러니까 19년과 24년을 비교해 보면은 68개에서 117개로 72% 이상 증가를 했고요. 좀 더 세밀하게 동해안 지역을 한정을 하면은 26개에서 42개로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럼 최근 5년 사이 전국 평균 증가율이 32% 남짓인데 반해 강원 지역은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제 증가세가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축제 개수 역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 박사님, 강원 지역에는 왜 이렇게 축제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과거부터 저희가 본다면 강원도가 산지와 바다가 많다 보니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길흉하복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가 마을 단위로 많이 생겨났었고요.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제 축제가 또 많이 지역을 이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축제가 많이 개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축제들이 지금 송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난 거는 관계 인구의 그 유입을 축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축제를 네, 연다 그런 거죠. 대부분의 이제 관계 인구 속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계 인구의 유입이 축제를 이제 좀 조금 더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자, 송 박사님, 그러면 축제마다 이제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축제 예산에 대한 조사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축제 수가 늘어난 만큼 아마 각 자치단체도 예산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강원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축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년 강원 지역의 축제 행사 경비가 1,407억이었던 반면에 이제 올해 24년도 1,182억으로 한 16% 이상 감소를 했었고요. 또한 강원 전체 지역 세출 예산 비중을 보더라도 같은 기간 1.26%에서 0.81%로 전체 예산 대비 축제 비중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조금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 축제 행사 경비가 이제 19년 대비 19% 증가한 걸 봤을 때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양적 증가와 달리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늘어나는 축제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기 마련인데요. 지자체마다 이제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기대하는 뭐 성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역 축제에 대한 기대는 사실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축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0개가 넘었다고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 3,000개 정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1,000개보다 3,000개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5,000개 정도 합니다. 물론 인구수도 굉장히 많지만 뭐 유럽 프랑스나 스페인은 한 10만 개 정도 하고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축제에 살고 축제에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 일본은 뭐 축제로 이렇게 일본 열도에 점을 찍으면 일본 열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축제가 엄청나고 그만큼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축제가 가지는 순기능이 강조가 되면 축제 수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축제 예산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히 강원도처럼 제주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인구수 대비 축제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강원도 예산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 그렇게 높지 않고 축제 수는 굉장히 많고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 같은 이런 외부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를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축제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가 없고 특별히 커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역량을 늘릴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굴뚝 없이 뭔가 경제 효과를 산출하기에 축제만큼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관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제를 열 때에 축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축제를 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축제를 열어서 관광객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크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개수의 문제냐 아니면은 규모의 문제냐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 축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걸 성격에 텐데 따라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정말 전적으로 이거는 내부인들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축제 역사가 짧고 축제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의 관심에 상관없이 외부인들 위주로 축제가 개최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이제 그거를 걷어들이는데 성공하는 축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모든 축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축제에 어떻게 역점을 두는지, 그러니까 축제 정책에 약간 차별화된 전략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외부인을 위해서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지역 축제가 기도회만큼 뭐 성공적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역 축제의 경제적 효과도 따져봤다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네. 축제 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32% 증가를 했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 참여율은 감소를 하고 있고 외부 방문객 비율이라든지 외부 방문객이 지역에 방문해서 썼던 평균적인 1인당 비용들도 감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증가가 사실은 지역의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좀 기대 효과를 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강원 지역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 그렇게 증가를 했지만 외부 방문객 비율은 12%포인트 감소를 했고 또 외부 방문객이 지역에서 쓴 소비액도 4만 원에서 한 2만 7천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비중도 3%포인트 감소를 해서 결국에는 강원 지역의 축제가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나 효과 혹은 방문 동기가 점층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축제 경비가 줄어들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신규 축제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이 좀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축제들 그런 것들이 좀 개최가 늘어난 점들의 좀 주요 원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아 박사님, 그러면 지역 축제의 본질이 외부 관광객 유치에만 있는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들인 만큼 경제적 성과도 아무래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축제만 끝나고 나면 예산 낭비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축제와 이 예산 낭비를 이제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축제의 예산이 대부분 이제 공공재원으로 내는 세금으로 90% 이상이 축제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론 축제 예산으로 공공재원을 지원을 하는 건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비율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축제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축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축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체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않으면 축제가 실패한 거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축제의 본질이 자꾸 왜곡이 되는 것인데 축제는 진짜 외부인이든 물건을 많이 팔아서든 어떻게든 경제 수익을 많이 올리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내는 축제도 있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문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이제 지명도를 높여서 계속 그 지역을 기억하게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또 경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 단기적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항상 축제만 벌이고 나면 뭐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공공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공공지원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기 위한 축제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뭐 무료로 다 하는 걸 유료로 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그 축제 개최하는 쪽에서 경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더 잘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페널티를 주는 경제 축제 평가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강원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자체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그래서 그게 스스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축제 그러면 무조건 경제 효과가 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30년, 40년 동안 계속 정부가 공공재원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럼 스스로 자생력을 좀 키워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나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럼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부분이죠, 그게. 그래서 대부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외국에 잘 되는 축제들 뭐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아비뇽 연극 페스티벌은 333 원칙에 의해서 30% 중앙 지방 정부 재정, 30% 자체 티켓팅 마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30%는 이제 펀드를 받습니다. 지역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그러니까 그 333 원칙이 좀 잘 지켜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좀 되게 힘든 구조이고요. 우리나라인 경우에. 그리고 또 지역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 뭐 봉사료 좀 줘? 뭐 점심이라도 주냐? 뭐 이런 것부터 묻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외국의 작은 마을 축제들도 보면 내 축제니까 내가 내 돈으로 출연을 이렇게 해서 돈이 없는 아이들은 1,000원, 좀 많은 기업은 몇십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내 축제를 내 돈으로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적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축제가 개최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문화가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몇몇의 축제들 뭐 예를 들어서 가평의 재즈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거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몇몇의 축제를 빼고는 아직은 지나치게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신 박사님,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이제 강원 지역으로서는 그 성과도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기대 못 미치는 뭐 여러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원도 축제가 양적으로 증가한 거는 뭐 전국에서도 뭐 이 정도를 달릴 정도로 굉장히 축제가 많이 전국에서도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 축제들 대부분이 장수 축제들이에요. 10년, 20년 된 장수 축제들인데 앞서서도 송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줄고 있다는 거는 축제 힘이 많이 이제 힘이 빠졌다는 그 부분도 되거든요. 지자체가 의지가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의 그 축제에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우리가 좀 축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근데 막상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축제 개최가 딱 됐을 때 다시 퇴보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에 대한 어떤 그 동력을 잃어가고 그다음에 그
축제를 담당했던 부서들이 뭐 이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산은 축제가 계속 성장하려 그러면 계속 시드머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년, 10년 된 축제들이 계속 연례적인 어떤 이벤트 행사로 계속 지속돼 있고 이거 이제 20년, 30년 되면 이제 축제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의 문화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30년, 20년 넘어가면 지역이 연간 산업으로도 확장돼야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원도 축제가 양쪽으로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된 그 장수 대표 축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성 행사에서 계속 그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제일 첫 번째고요. 그 지자체의 의지는 결국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컨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다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적 자금이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장소가 축소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강원도 축제가 지속 가능 과연 이게 앞으로의 우리가 또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이제 지역 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을 분석했다고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강원도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네.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9년도는 1억 3,700억 정도, 1조 3,700억 정도가 19년에 축제 경비로 썼으면은 올해는 1조 6,300억 정도 많이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제 예산이랑 축제 수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예산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토봐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해 중앙정부가 혹은 작년부터 계속 중앙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지방 교부금이 감소한다든지 해서 지방 재정에 좀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지금처럼 늘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심사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심사 같이 이제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들은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좀 투명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대안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축제들이 또 구체적인 성과나 검증 없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검증 과정 없이 이제 축제가 폐지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지점에 있어서 이제 좀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10년 이상 지속된 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1,170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700개 정도가 10년 이상 된 축제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축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정아 박사님.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지역 축제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한 2, 3년 동안에 개최가 취소되면서 이제 많은 축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재탄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침체된 거는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의 선별 과정을 좀 거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축제들은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아카이브로 잘 보관하고 있었던 축제는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면서 그걸 충분히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없이 아까 유 박사님이나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비싼 돈 들여서 연예인 불러와서 해변가에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로만 구성했었던 축제는 가진 콘텐츠가 없잖아요, 자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축제들은 코로나 끝나고 아마 대부분 없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축제 선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고 그래서 좀 약간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축제라고 하는 게 특히 강원도는 휴가철에만 이제 온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뭐 강릉 단오지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은 휴가철 일반적 휴가철 아닌데도 그 축제가 좋다면 찾아오고 그 찾아온
오게 하는 요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콘텐츠, 프로그램 이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좀 잘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도 그런 관리를 잘하는 축제가 사실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축제를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가지를 않잖아요. 항상 사전에 스터디를 좀 하고 가는데 스터디 하는데 가장 좋은 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관리가 정말 안 되는 축제들이 너무 많고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축제들이 굉장히 뭐 7, 80% 이상이고 그래서 코로나가 그런 평상시에 축제 구조라든지 축제에 관한 관리 아카이빙이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잘된 축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축제는 다 사라졌고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신 박사님, 우리 이제 동해안 지역에서 여러 이제 축제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뭐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동해안 축제는 대표적으로 제가 그 문화관광 대표 축제 이제 강릉 커피 축제하고 이제 고성의 명태 축제 두 곳을 좀 집중적으로 가봤는데요. 네. 예, 어쨌든 고성 명태 축제는 어쨌든 명태가 나지 않는 곳에서 명태 축제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오명이 계속 씌워졌기 때문에 네. 축제를 개최하는 이제 주관 기관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좀 문화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이 보였어요. 고성 명태 축제에서는. 근데 이게 고성 명태 축제는 그 거진 해변에서 그렇죠. 열리는 그 축제인데 그 아름다운 해변을 그 부스들이 다 가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부스 가리고 이 전체적인 그 라이 축제장은 보통 이렇게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내가 거기 중간에 섰을 때 공간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거의 가로수형으로 쭉 있다 보니까 집객을 유도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게 또 방문객들을 체류 시간을 끌기도 되게 어려운 구조도 있고 프로그램이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 보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는 재단에서 잡으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그런 것들이 좀 표면상으로 그 관람객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릉 커피 축제 그동안에 계속 강릉 커피 축제가 실내냐 실외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논란이 했었거든요. 많았었죠. 예. 근데 강릉 커피 축제는 산업 축제가 아니에요. 강릉 커피 축제는 감성 축제고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의 그런 개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번 축제는 또 그런 개념을 다시 그동안에 우리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실내에서 했던 거를 완전히 밖으로 빼서 강릉이 가지고 있는 정말 커피에 잘 어울리는 바닷가 해변을 축제장으로 이용해서 축제 개최를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릉에서 커피와 함께라는 강릉의 도시 브랜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목항의 그 강릉항 주변에 그 축제장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 주차장, 그다음 사람이 다니는 길, 축제장 이렇게 구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축제의 강릉항 쪽에 있는 커피숍 앞에 있는 커피숍들도 사실 축제 컨텐츠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컨텐츠를 다 차들이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년에 커피 축제가 다시 그곳에서 열린다면 원래 거기서 또 커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작된다면 차량은 축제 기간만이라도 좀 이동시켜서 거기 전체가 다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강릉의 커피를 즐길 수 있고 강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박사님, 성공한 지역 축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방문객 수가 많으면 우리가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뭐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축제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축제의 원형이 되는 기본의 취지로부터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역 축제, 그러니까 지역 화합이나 지역 문화를 좀 보존하려는 축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혹은 지역 문화를 보존을 했는지와 같은 지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광 축제라면은 그 관광지나 아니면 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방문객 유입이나 경제 효과들을 살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방문객이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성이라든지 이동에 대한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만족을 얼만큼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성공의 여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금처럼 이제 경제적 성과나 아니면 방문객 유입으로 좀 축제 성과들이 많이 가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이제 지역이 가진 어떤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성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신 박사님, 네. 축제
축제 성공 여부를 사실 단순히 방문객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축제 성공 여부, 그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저는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 축제들이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원래 농특산물 축제, 뭐 전통 축제를 계속 전승해 오는 그런 류의 축제들이 굉장히 한 7, 80%를 차지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변화되고 트렌드도 엄청나게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변화를 빨리 읽지 못하고 그걸 계속 축제를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자꾸 딴 축제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라든가 방문객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잘 읽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소유치 말씀드렸던 예산. 돈 축제 문제. 예산. 이게 있어야 돈이 있어야지 컨텐츠들이 그렇죠. 확장이 되고 그렇죠.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정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역 축제 성공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들이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 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뭐 같은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도 외부에서 오는 노점상이 잔뜩 있는 축제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먹거리 그 부스를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자원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요즘은 자원봉사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데가 지역 축제예요.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하는 뭐 공예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자신이 평소에 만드는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또 축제 때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연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지역의 문화, 예술, 전통, 고유한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강원도가 그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강원도에 휴가 오는 관광객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요즘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관광객보다는 뭔가 가서 내가 질적으로 좋은 양질의 뭔가를 얻어오려는 생각으로 관광을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예술, 전통, 민속적인 소재를 축제로 활용을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인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축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축제는 사실 실제 있기도 해요. 뭐 아시다시피 강릉 단오제도 있고 뭐 춘천에 뭐 마염축제라든지 인양국축제라도 있고 뭐 클래식 개촌에서 하는 클래식 작은 축제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강원도에 충분히 많은 지역에 고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호객만 하려고 한다.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거는 강원도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잠깐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오늘 갑자기 생기질 않잖아요. 그 맞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지키려는 아주 지난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축제에 뭐 수억 원, 수천만 원 예산을 특히 지원해 주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지자체 행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축제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즉각적인 축제의 효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에 관심을 좀 덜 기울이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저도 생각이 공감합니다. 듭니다. 예. 그러니까 축제할 때 그 며칠 그것만을 그렇죠.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네. 1년을 준비하고 그렇죠.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객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건지 그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영신 박사님. 영동 지역 축제가 사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모두의 말씀 서로 이제 나눈 것들에 의하면은 이제 뭐 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도 되게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명태 없는 명태 축제, 오징어 없는 오징어 축제, 또 아니, 도루묵 없는 도루묵 축제, 양미리 없는 양미리 축제, 또 송이버섯 없는 송이 축제. 지금
지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축제를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지역 정체성에 맞게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려운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축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물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민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그 특산물과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렇죠. 축제인 그들의 거죠. 역사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니까 이것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이걸 단순 판매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축제를 개최했다면 이제는 축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왜 우리 지역에 이것이 먹거리가 되었을까? 그다음에 왜 우리 지역이어야만 했을까? 또 이 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서 현재의 모습까지 어떤 변화를 주어왔을까? 또 미래에는 어떻게 해석돼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출발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축제 프로그램으로 난다면 이제는 축제가 이제 이벤트에서 지역의 하나의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서 문화재로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관계 인구를 늘리고 우리가 지역 소멸 강원도 대부분이 지역 소멸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인구를 늘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강원도가 이런 중요한 역할에서 축제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 박사님, 최근에 이제 전국에서 화제가 됐던 지역 축제라면 이제 아시는 대로 김천의 김밥 축제.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김천에서는 김이 생산이 되지 않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김밥 축제가 열렸는데 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렸다, 그 방문객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뭐 송이가 없는데 송이 축제 왜 하냐라고 하듯이 근데 뭐 스페인에서 토마토 축제 하잖아요. 예. 토마토 축제 하는데도 토마토 안 나요. 토마토 토마토가- 톤을 이렇게 옆에서 연말에 사갖고 옵니다. 토마토 예.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축제에 사용할 만한 토마토가 안 나요. 물론 조금은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반드시 명태가 없다고 명태 축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명태라고 하는 것이 고성과 명태가 오랜 기간 동안 명태와 관련이 있다면 설사 명태가 안 잡혀도 명태 축제 할 수 있듯이 예. 그거는 명태를 하나의 물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축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김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김천까지 가겠습니까? 축제라고 하는 거는 왜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왜 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축제 연구자로서 고민을 해보니까 축제를 이렇게 형성하는 성공시키는 굉장히 서너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질감,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같은 어떤 축제에 가서 모든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뭐 관심의 하나로 같이 묻혀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하는 거를 뭐 다들 좋아하는데 과연 나도 김밥 좋아하는데 저기서 김밥 좋아하는 사람들 또 누가 있나 보고 싶고 같은 김밥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동질성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동질성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어요. 김밥이라고 하는 단순한 먹거리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김밥을 통해서 서로 간에 평상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 사정도 너무 안 좋고 뭐 이런 거를 김밥을 통해서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어떤 공감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발현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김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 서로 뭉치게 하고 서로 같이 한 군데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게 한다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떤 동질감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김천에서도 의도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를 걷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자,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개선이 잇따르면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크게는 이제 내실 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역 축제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이 분산된 경향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축제가 질적으로 좀 낮아진다는 보고가 매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성공하는 축제는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통폐합을 하는 식으로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축제 성과 평가를 위한 제도나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 축제에 대한 뭐 기준에 따라서 성과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 사전적으로는 뭐 민간위원회에서 통해서 하지만 그게 투명하지 않은 지점도 있고 또 사후 평가도 좀 의무적이 아닌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좀 강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축제가 매년 성과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라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갖고 이제 근거 기반한 정책으로 이제 단순히 지자체장이라든지 지역 수요에 맞게 축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축제를 좀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영심 박사님, 지역 축제로서의 정체성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도를 해야 될까요? 정체성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이런 등급제가 사라지고 지원금이 감소하면 어쨌든 축제는 축소되게 되는 수순을 밟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대안이 지금 최근에 이제 지역 소멸 인구 감소에 맞물려서 축제가 다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축제 시스템을 대한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들이 벌써 이게 경기도라든가 서울 경기는 벌써 축제에 대한 이런 기조에 따라서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도 지금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도도 빨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축제가 추구하는 정확한 메시지 대상이라든가 소구점에 대한 검토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지향적인 지역 커뮤니티 강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 지향적인 관광이나 경제 효과의 강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축제 컨텐츠는 내부 지향적인데 지자체의 욕심은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축제에 대한 정확한 그 지향점에 대한 것들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역성이나 정체성에 너무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지역성과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보편성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역성과 정체성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축제가 자꾸 과거로 가는 거예요. 네,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찾아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은 사실은 과거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가는 것도 정체성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축제가 지나친 지역성이나 정체성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관주도의 축제를 하다 보니 의존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축제마다 관주도는 하지만 민간 추진위원회가 거의 다 결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독립 추진 조직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축제 재정 자립도를 좀 확보하는 방안들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 박사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그 하루 이틀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내내 주는 그런 정책 사업하고 축제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가 사실 제일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남도록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가 잘 되기 위해서 아주 잘 될 수 있는 조건과 아주 잘 되기 힘든 조건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여건이 충분히 경제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축제가 지금 끼어가지고 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 그것이 원래 전통적인 것이든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이든 강릉의 커피 축제처럼 어느 갑자기 커피가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그거를 지역의 고유 자원으로 만들어 가서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이제 키워내는 그런 작업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걸 책정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전북 진안이라고 하는 작은 정말 3만도 안 되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진안군이 리 단위로 축제를 하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다 전폭적으로 진안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에 인력들이 남아가지고 스스로 해요. 그래서 그 리 축제들이 모여가지고 군 전체의 축제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축제 관련해서 지역의 자발적인 축제를 보려면 전북 진안군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고 뭐 그렇게 지역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거가 제가 엊그저께 인천에 이제 제가 인천 축제 육성위원회 이제 위원인데 거기 두 가지 축제를 보러 갔었어요. 하나는 4억 5억 들여서 하는 시민예술제, 하나는 1억밖에 안 들인 생활문화 축제를 보러 갔는데 시민예술제는 뭐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일상적인 축제예요.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 뻔한 거. 엄청 네. 뻔한 거. 예, 뻔한 거. 예. 근데 4억 5억이 들었는데 막 축제 평가로 가가지고 막 욕을 엄청 먹었어요.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축제니?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에 돈만 잔뜩 들었어. 공짜로 음식만 막 주네. 예. 그런데 시민 생활문화 축제는 돈이 1억인데 민간단체에서 기획을 했는데 저는 가서 막 울 뻔했어요. 아하. 그 지역민들이 그 평상시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하는 한 170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미술 작품도 만들고 하는데 하루밖에 안 하는 축제인데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거기에 연예인 한 명도 안 와요. 전부 지역에 있는 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노인들이 그룹들을 만들어서 노래도 하고 뭐 거기엔 장애인 집단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줘가지고 제가 그 인천 축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축제 최고다. 근데 니네들이 4억 5억 들인 이거 축제 망했어. 막 이랬더니 돈 많이 들인 거 망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해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정도가 지역민들의 축제를 성공시키고 그것이 지역민들의 그 스스로의 인천이면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주게 하는 거가 어떻게 큰 효과를 뒀냐라고 둔다면 네. 돈 적게 들인 시민 생활문화 축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도 충분히 그런 축제들을 좀 찾아서 있으면 좀 부각을 시켜주고 네. 알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성공한 축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축제가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축제? 아니면 방문객 숫자가 많은 그런 축제일까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제 속에서 재정만 축내는 동네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우리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